우리가 예. 근본적으로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네네. 전기차 시장은 포트폴리오적인 성격으로 내연기관과 함께 공존할 것인가, 아니면 내연기관 시장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전기차에 의해서 100% 시장이 전환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팩토에 의해서 저는 후자의 네. 의견이에요. 내연기관의 시대는 종말을 고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조금 약세를 보이는 기운이 있는데요. 투자자의 걱정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뭐 저점 매수 의견을 주기도 하는데 박사님 테슬라 주가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뭐 두 가지 부분을 좀 말씀드리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이 3쿼터 컨퍼런스 콜,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되게 좀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원래 일론 머스크가 되게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이고 네. 항상 컨퍼런스 콜 같은 경우에는 뭐 FSD의 문제라든지 뭐 미래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빵빵빵빵 터뜨리는데 네. 요번에 한 20회 정도 거시경제의 문제점을 언급을 했어요. 이자율이 너무 높다라는 거고 네.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을 테슬라 혼자서 극복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또 하나 두 가지를 얘기를 하죠. 멕시코 공장을 우선은 당장 짓는 거를 연기하겠다. 네. 이자율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겠다. 네. 이러다 보니까 투자 부분에서도 소극적인 거고 네. 두 번째 사이버 트럭을 내놓으면 되는데 아주 당연한 거예요. 12개월에서 18개월 앞으로 사이버 트럭이 나오더라도 12개월에서 18개월은 프라핏을 내지 못할 거다. 네. 근데 어느 기업이든 신차를 내놓으면 12개월에서 18개월은 프라핏 구간으로 못 들어갑니다. 예.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이 2024년에는 사이버 트럭의 생산량이 한 50만 대 될 거라고 했는데 25만 대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흔히 말하는 램프업 구간, 양산 구간이 아닌 거예요. 모델 3도 1년 동안은 마진 못 냈어요. 근데 그걸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시그널로 아, 테슬라가 좀 자신감을 잃었구나. 이런 부분에서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뭐 최근 다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어제 그 테슬라의 CFO가 트윗에 썼던 거예요. 퓨처 펀드라고 하는 를 운영하고 있는 게리 블랙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테슬라 분석가인데 테슬라 분석가가 이제 얘기한 것이 과연 테슬라가 계속해서 하이 그로스 레이트, 그러니까 고성장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좀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다 댓글 트윗 형식으로 CFO가 테슬라인 사람이 흔히 말하는 그로스 웨이브, 그러니까 성장의 물결 속에는 높은 물결도 있지만 낮은 물결도 있는 거다. 네네. 낮은 물결이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얘기를 또 해버렸어요, 어제. 그건 뭐냐면 결국은 모델 3하고 모델 Y가 테슬라의 지금 고성장을 이끌고 있지만 픽업 트럭이라는 건 미국 시장에 제한된 거고 내년에 25만 대밖에 못 만들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것이 마진 영역에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서 그 사람이 CFO가 뭐라 그랬냐면 Next Gen Vehicle, 즉 이게 이제 25,000달러짜리 자동차거든요. 이게 나올 때쯤 되면은 다시 테슬라는 하이 그로스 레이트를 만들어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제쯤 될지 모르겠거든요. 2025년 정도 원래 멕시코 기가 팩토리가 올해 착공을 했다라면 지금 허가도 다 난 상태거든요. 2025년부터는 양산될 거라고 봐서 이때부터는 테슬라가 쏟아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지금 목표는 2030년에 2천만 대를 연간 생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가려면 사실 단계적으로 지금 멕시코 공장이 만들어지고 또 다른 기가 팩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들이 투자가 지연되면서 2030년 목표는 당연하게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의 주가는 240, 250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40, 250을 뚫고 나가려면 2,500달러짜리 저가형 모델이 양산돼야 되고 그리고 사이버 트럭의 생산 규모가 25만 대가 아니라 50만 대로까지 가야 되는 이런 상황에 물론 여기에 서프라이징 포인트가 있죠. FSD 12 버전이 베타 딱지를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뗄 수 있다라면 만약에 FSD 뭐 미국에만 나오는 거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사과했죠. FSD가 다른 나라에서도 될 것처럼 자기가 얘기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유럽에서도 추진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미국을 벗어나기는 아직 어렵다라고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applies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런 사과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물론 이게 전 세계적으로 FSD가 못 나가더라도 미국에 제한되어 있더라도 지금은 베타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즉 진정한 의미에서 자율주행의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FSD가 베타 딱지를 갑자기 내년에 뗀다 뭐 이러면 저는 주가는 확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런 변수가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라면 저는 내년에 300달러하고 200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흔히 말하는 로우 그로스 웨이브, 그러니까 이 물결이라고 보면은 낮은 물결 속에서 하지만
계속해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2025년에 2024년에는 예를 들면 50% 성장대는 못하더라도 30%대의 성장을 할 거라고 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생산량이나 판매에 있어서 30% 성장도 저는 좋은 성장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동차 기업이 역사상 포드가 처음에 모델 T를 만들 때 외에는 50%씩 매년 성장하는 기업은 없어요. 근데 2017년 이후 지금 테슬라는 매년 50%씩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성장이고 사실은 이거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빅테크 기업이나 할 수 있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장률은 내년에 30% 정도로 둔화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보고 여기에 실망하면서 다시 $200대까지 내려갈기도 할 거고 또는 사이버 트럭의 판매라든지 또는 예를 들자면 내년에 드디어 모델 그 2라고도 얘기하는 $2,500짜리 그 차에 모델을 갖다가 공개할 수 있죠. 양산은 2024년이라도 뭐 이러한 기대치들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일으켜낸다라면 가격은 다시 $300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또 어떤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질문은 뭐냐면 전기차 시장은 포트폴리오적인 성격으로 내연기관과 함께 공존할 것인가? 네. 아니면 내연기관 시장은 완전히 역사적으로 사라지고 네. 전기차에 의해서 100% 시장이 전환될 것인가? 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것은 두 가지 팩터에 의해서 저는 후자의 의견이에요. 내연기관의 시대는 종말을 고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시대가 전체 100% 시장을 장악하는 시장으로 갈 건데 두 가지 팩터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팩터는 정부들 정책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2035년에 내연기관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죠. 근데 이것이 2035년까지 기다리다가 2035년 되면 요이 땅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쿼타를 정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30년에는 68%예요. 아, 그렇군요. 68% 못 맞추면은 사실은 나머지 내연기관 차를 팔 때마다 $100,000에서 $200,000의 벌금을 내야 돼요. 이건 사실은 그 지역에서 차 팔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100,000면 엄청난 돈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차를 팔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한 대 팔 때마다 그런 벌금이 있기 예. 때문에 68%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캘리포니아. 근데 캘리포니아가 사실 여러분 GDP 수준으로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그렇고 캘리포니아 환경법에 연동된 미국의 주가 12개 줍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가 법을 바꾸면 연동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워싱턴에 시애틀 주가 있는 워싱턴주,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도 2035년 여러 가지 미국의 주가 지금 24개 주가 이미 2030년에서 35년 내연차를 금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럽 연합은 2035년에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지금 법안으로 통과가 된 상태죠. 물론 독일의 저항이라든지 이탈리아의 저항들이 있지만 그건 국제적인 저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내연기관은 버리고 있는 나라고요. 그렇죠. 완전히 전기차 나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급률이 벌써 20%를 넘어서고 있는 거고 유럽이 올해 예상되는 것이 18%예요. 근데 여러분 블룸버그 같은 경우 분석하는 것이 이 10%가 넘으면 티핑 포인트라고 그래서 더 이상 백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이것이 하나의 팩토예요. 정부에서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 하나의 팩토라면 세컨드 팩토는 뭐냐면 완성차들, 내연기관을 만드는 업체들에서 전기차 판매의 쿼타를 2030년에 몇 프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약 78%를 그 당시 목표로 하고 있어요. 볼보는 100%, 폭스바겐도 68%. 그러니까 이미 2030년에 자체 전기차 판매를 갖다가 되게 극단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것에 의해서 지금 계속해서 카피탈 엑스펜디처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설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토요타를 제외하고는 폭스바겐은 이제 아우디도 있고 폭스바겐도 있고 스코다도 있고 포르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죠. 이게 폭스바겐 그룹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고 벤츠 그룹도 그렇게 가고 있고 BMW 그룹도 그렇게 가고 있고 스텔란티스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이건 막기 어렵다라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변수는 있어요. 만약에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면 GM이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에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GM이나 포드는 속도를 늦출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미국도 지금 올해 8%에서 9%의 시장 점유율을 만들어낼 거고 내년도 되면 한 13%에서 14%까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국 또한 가속도를 붙는 10%를 넘는 티핑 포인트를 지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 자동차 브랜드들도 이미 전기차로 가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이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속도가 다만 GM하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모델 폴리시를 갖다가 잘못 쓰면서 지금 전기차가 많이 안 팔리는 이런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자신들이 실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완만해질 수는 있어도 2030년이 되면 전후해서 전 세계 시장은 전기차 시장으로의 완전한 전환들을 전 이뤄낼 거라고 해요. 그러나 과연 2030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볼 것이냐 봤을 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자동차는 감가상각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2028년 정도에서 제가 새 차를 사려고 하는데 네. 전기차를 살 것인가 내연기관을 살 것인가 네. 얘기를 해요. 물론 그 당시 충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민되겠지만 2028년 되면 한국도 충전망이 좋아지겠죠. 네. 그런데 2년 뒤면 사라질 차, 6년 뒤면 사라질 차 되면 이것의 중고차 가격이 하락될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제가 중고차 가격이 얼마 뭐 팔든 안 팔든 이 차를 10년 타든 보통 우리가 차를 구매할 때 이게 몇 년 뒤에 중고차 가격이 어떨지에 대해서 가능하면 중고차 가격이 비싼 차를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거든요. 이 심리가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역으로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면서 2028년 정도 되면은 내연기관이 스스로 안 팔릴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전기차 시장으로의 전환은 2026년을 지나면서는 대단히 가속도를 전 붙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2026년 정도부터 세계 전기차 시장을 리딩하는 컴퍼니는 어디가 될 것이냐. 네. 저는 이 부분에서 테슬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그렇군요. 세컨드 위치는 비아디가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거고 만약에 테슬라가 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2026년에는 반드시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양산해야 된다. 네. 자, 25,000달러 하면 우리 한국 돈으로 3천만 원이에요. 네. 3천만 원이면 아반떼 가격 아닌가요? 네. 즉 아반떼 가격으로 좋은 전기차, 그것도 소프트웨어도 좋고 이런 퍼펙트한 차를 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중화의 길을 열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여기에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라면 되게 저렴하게 차를 살 수 있다라는 거죠. 2만 달러의 차를 산다? 이건 원더풀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대중화의 길을 만들어 놓는다라면 2026년을 전후로 해서 리딩 그룹이 결정이 될 거다. 네. 그래서 세계 자동차 기업의 순위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기차 시장 둔화에도 현대자동차가 2조 원 이상 투자해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가 선두로 우뚝 서는 모습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